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6월 19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 증시 특별하게 밤중에 이제 변화는 없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장 휴장인데 우리나라 이제 본연의 또 체력 요거를 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계속 다우 나스닥 어느 정도는 좀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긴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요 애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단은 미국장은 오늘 선물 자체는 좀 휴장일지언정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랑 2차전지 요쪽 섹터가 좀 괜찮게 움직여주나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 주간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일단 미국 휴장 에코 프로 FTSE 편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프랑스 6월 20일 정상회담. 한국 프랑스와는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우리가 프랑스 측에서 필요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뭐가 툭 하고 튀어나오면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은 그냥 가볍게 좀 보고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 CEO 방한 이슈가 있고, 넷플릭스 CEO랑은 또 우리나라 한덕수 총리 22일 면담 일정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6월 21일 영국 런던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요게 이제 저번 주에 어떻게 보면 좀 조용히 꽤 괜찮게 움직였던 모습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요번 주까지 좀 메인으로 한 번 더 튀어주나 정도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요 파월 연설이 좀 껴있는 날이고, 6월 23일은 우리나라와 이제 베트남 정상회담, 그리고서 금양 재공시 예정일, 이게 8천억 그 2차전지 공장 투자에 대해서 재공시 예정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번 주 일정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전세계 증시 지수 흐름은 계속 좋습니다.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결국에는 양 지수 대표 견인을 해주는 거는 반도체랑 2차전지인데, 반도체 쪽은 삼전, 그 다음에 하이닉스, 요 애들은 최근에 이제 좀 땡겨 올려놓고 살짝 한 며칠 동안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도 아직 수급 이탈이 있지는 않고,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밑에서 중소형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프로텍 이런 것도 단기간 중에 좀 시세를 주긴 했는데, 일단은 반도체 시리즈들도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결국 반도체 쪽이 나쁘지 않다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다음 2차전지 쪽이 좀 들썩거리면은 코스닥, 그리고 얘네랑 반도체랑 2차전지가 동시에 막 크게 오르기는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는데, 한쪽이 미친 듯이 움직이면은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 이란 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쏠릴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플러스 개별주 장세, 큰 흐름에서는 지금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재건이든 이것저것 묶여서 움직이는 게 있기는 한데, 사실상 세력주에서는 엄청 메인으로 갖다 자리 잡는 느낌은 좀 없죠. 그래서 개별 강한 종목들이 조금은 더 움직임을 그런 곳에다가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리고 미국 블링컨 방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진핑을 만날 것 같던데, 나는 미중 대화에 대해서 얘네들은 소통 채널, 인적 왕래에는 공감대.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중국 초대한 거 거기서도 오케이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중국 견제, 대만 놓고는 신경전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즉 인플레 감축 법안 같은 게 사실상 얘네들이 갑자기 좀 해소를 하거나 끝내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고, 그거 따라서 이렇게 대만, 그리고 지금 뉴스들 보다 보면은 계속 좀 살벌한 뉴스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중국에서 이제 대만 침공 언제 할 거냐, 2025년 27년 이런 내용이 중간중간 툭툭 있기는 해요.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중국 측에서 아직 나온 건 없기는 한데, 그런 식의 내용이 있고, 대만 놓고는 신경전이 있다. 미중 외교장관 건설적 대화, 답방에 대해서는 합의, 하지만 쟁점에서는 이견 팽팽. 이거는 좀 좁혀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미국 측에서 애초에 중국에 대해서 그 패권 다툼
2인자 사태 뺏기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 제재, 우회적으로 갖다가 그런 식의 압박을 가하는 건데 그거를 당연히 풀어줄 리는 없겠죠. 2인자가 뭐야 얘네들 조금 냅두면은 우리 자리 위협하겠는데 안 되겠다. 제재하자. 요런 흐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미중 갈등은 뭐 시진핑 통해 가지고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뒤에 언제든 한 번씩 팍팍 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살아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뭐 단독 뉴스이긴 한데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무제한 유예 미국의 신청 요것도 있기는 해요. 뭐 물론 신청이고 미국이 오케이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 주도 움직임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좀 좋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호재 뉴스죠. 악재 뉴스는 최소한 아니니까 대신에 완벽하게 막 이걸 와 이거 엄청난 호재다 라고 하기에는 그냥 신청만 했을 뿐이에요. 아직 미국이 오케이 한다거나 그런 건 없기는 한데 그냥 반도체 섹터 군이 애초에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뉴스도 있구나 좀 좋게 반응을 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 주들은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거는 계속 신고가 달리고 있는 유스페타시스 뭐 만원짜리가 정신 차려보니 지금 2만원대까지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차트만 봤을 때는 좀 급등의 흐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아직은 조금 움직임이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특히 지금 최근 장세랑 같이 봤을 때 5일선을 뭐 좀 계속 타는데 이런 게 또 언젠가 5일선 깬 자리에서 움직임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리고 뒤에는 또 21선 자리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나 한미반도체는 이제 시간에서 좀 움직이긴 했는데 요런 3만원 라운드 피겨를 좀 밟고 넘어서는지 그리고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율이 일단 끝나기는 했습니다. 해제가 됐는데 일단 해제하면서 이게 단기가율 중에 시세를 좀 줘서 그런지 나는 시간에서 좀 2%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뭐 차트상 분봉 지지 저항이 이런 구간들은 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주변에서는 지금 반도체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엮여서 움직여 주나 이거 외에도 나는 뭐 반도체 주들에서 또 갑자기 좀 튈 수도 있겠죠. 레이저셀도 만원 구간 위에서 들썩들썩 하면서 툭 치고 또 밀리고 더 툭 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들 전체적으로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빛으로서는 이런 개별 뉴스가 있습니다. 거들떠보지 않던 연모서 리튬 빼내는 사업에 참여 그래서 2차전지 리튬 키워드는 항상 시장에서 또 붙으면은 괜찮게 움직여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뉴스화 시키면서 부각이 되는지 자 그리고 오징어 게임 시즌2 이렇게 해서 배우들 합류 플러스 요번 주에 그게 있죠 뭐 대본 리딩 그런 게 좀 있고 한덕수 총리 22일 넷플릭스 CEO 면담 OTT 활성화 논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넷플릭스 CEO 방한 등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OTT 관련해서는 뭐 알로이스, A스토리, 사마 네트웍스, 쇼박스 여기에 뭐 뉴도 있죠. 그 다음에 KT 알파,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은 바른손 시리즈 옛날에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보통 대장격을 했는데 버킷이 정지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애들에서 뭐 좀 저 키워드에 대해 부각을 시켜주나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는 뭐 차트상 엄청 크게 메인으로 생각 드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좀 크게 보면은 역배열 아니면은 좀 밑에서 흐느적거리고 있는 그런 섹터가 많고 종목들이 탁 튈 때 튀어주는 종목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단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색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영국 런던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대해서 21일에서 22일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앞두고서 이제 저번 주에도 재건주들이 좀 계속 괜찮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은 삼부토건, SY 그 다음에 다산 시리즈, 그 다음에 데아TI 푸른 기술 등이 있었죠. 데아TI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그쪽이랑 뭐 직접적인 연관 없다 이런 뉴스가 있긴 있었는데 여기 특징주로는 붙이진 않았어요. 그런 뉴스 때문인지
이렇게 쭉 하고 주가가 조정이 나왔지만 또 이런 구간에서 버틸 부분은 좀 버티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차트상 버티면서 한번 좀 튀어주나 정도를 보게 될 것 같고, 그 외에 대표격인 종목들 뭐 최근 계속 추세 좋은 애들 위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삼부토건은 일단 3,000원 라운드 피겨의 고지를 밟고 넘어서는지, 그 다음에 뭐 제건 뒤에서 현대해보다는 뭐 대무등이 움직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포커싱 자체는 MOU 이슈 있는 애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거는 언젠가는 이렇게 종전 휴전 그때 나올 때 또 메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조금 더 가면은 이제 7월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 종전안 발표 방안을 뭐 추진 중이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뭐 당연히 이 종전안이 러시아를 포함해서 하는 건 아닐 거고, 오늘 뉴스 그것도 있거든요. 아프리카 뭐 정상, 뭐 아프리카 측에서도 이제 사절단 이제 푸틴한테 뭐 얘기하고 했는데 푸틴 측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대화 좀 거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뭐 젤렌스키도 같은 입장이고, 푸틴이나 젤렌스키나. 그래서 일단은 종전주전이 지금 당장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사실상 재건에 대해선 뭐가 됐든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지금 전쟁 진행 중인 상황이 좀 끝나야 진행한 그 재건 들어설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시장에서 재건주들은 좀 특이한 게 그냥 그 금액 규모 자체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미리미리 좀 계속 꿈틀꿈틀 뉴스에 대해서, 그리고 악재에 대해서는 뭐 이래놓고 내일 당장 뭐 키이우에 뭐 미사일 몇 발 뭐 이러더라도 악재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을 좀 안 하는 모습이 좀 특이하지 않나. 자, 그다음에 이제 식량 이슈에 대해서는 곡물 협정에 대해서 이제 연장 기간 그렇게 길지는 않았죠. 그리고 푸틴 러시아 측에서도 자신들의 뭐 요구사항 좀 이행 안 하면은 다음 곡물 협정은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언급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뭐 땜폭발, 그 다음에 오염수 방류 공포에 소금 대란, 주부도 식당도 마우성, 이게 뭐 천일염에 대해서 뭐 자꾸 그 이런 대란 뉴스들이 툭툭 붙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일단 이런 걸로 또 소금주들 반짝여 주는지. 그리고 식량 키워드는 이런 이상기후, 세계 식량 시장 흔든다, 인도 밀가 급등의 사재기 차단, 그 다음에 캔자스 60년 만에 수확량을 최악 예상, 미국 곡창지대 황급빛 사라진.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좀 가뭄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뭄도 어떻게 보면은 이상 기후에서 조금 뭐 엮이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뒤에 식량 같은 경우에는 엮을 수 있는 이슈가 워낙 많습니다. 곡물협정 연장을 안 한다거나, 혹은 뭐 이제 그거 앞두고서 공포감, 우려를 조성할 수도 있고, 왜? 푸틴이 러시아가 곡물협정 다음 거에 대해서는 뭐 연장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좀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푸틴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또 뭐 심화되는 격화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나 이것저것 정말 엮을 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 뭐 이상기후 엘니뇨뿐만이 아니라 뭐 가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폭염. 지금 날씨가 정말 덥던데 나가면은 진짜 뭐 한 5분 10분 있으면은 녹아내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오는 게 또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런 식의 이제 폭염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가뭄이랑 키워드랑 같이 엮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식량 이슈에 대한 키워드는 계속 좀 엮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식량 키워드들은 미래생명자원, 누보, 한타, 뭐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좀 강하게 버티거나 밀 키워드에 좀 엮이는 그런 애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 관련해서는 그 오염수 이게 메인으로 부각되긴 하는데, 인상가, 뭐 신송홀딩스, 보라티알, 샘표 시리즈 요렇게 좀 최근에. 근데 그 천일염 쪽은 대장이 좀 자주 바뀌는 모습이 좀 있기는 하죠. 이렇게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강했던 애들 위주로 눌리면서 어떻게 움직여 주나. 인상가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은 좀 천일염 이슈가 계속되면은 얘가 여기 뭐 상한가 주변에서는 또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안 구간에서 뭐 기술적으로 움직임 주나 정도로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요쪽이 좀 해치 성향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천일염, 식량 이런 이슈들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천일염은 만약에 여기서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뒤에 오염수 방류, 지금 시운전 이슈이긴 한데 메인으로 또 방류 또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때 돼서 또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AI랑 로봇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쪽 섹터는 이슈 자체는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종목들의 끼들을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쪽은 언제든 메인으로 갖다 뉴스 붙이면서 또 시원하게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솔트룩스는 좀 밀렸으면 하는데 밀리진 않네요. 옆으로 갖다 좀 기고 있는데 뭐 뉴스 붙이면서 한번 좀 시세를 줄지. 그 다음에 의료용 AI는 AI랑은 좀 별도로 차트가 일단은 계속 좀 강한 흐름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아직 보온처 이슈 그거를 좀 기다리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루닛은 10만원대 구간에서 왔다 갔다 좀 버텨주는, 그래서 요 애들은 이번에 이제 좀 슬슬 수급이 조금은 매도세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의료용 AI도 신고가라던가 정고점 돌파하는 그런 흐름 자체는 계속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AI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그 AI에 대해서 그거 더해가지고 부파일럿 요것도 이제 뭐 요번 달 중에 출시 예정인 걸로 알기는 하는데, 이스트 소프트, 뭐 폴라리스 오피스 등이 흐름을 같이 엮어주나 정도를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좀 덩치 있는 기업들 네트워크 합류 요 키워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이제 충전 관련 업체들 SK 시그넷도 6월이나 7월 V2 양산 예정, 그 다음에 현대 기아도 당연히 테슬라 미 충전 시장 장악력 확대에 맞불. 근데 솔직하게 테슬라를 따라 테슬라랑 해가지고 점유율을 늘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가 됐든 이 흐름에 대해서 현대 기아도 전기차 출시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투자 이슈들이 좀 따라 붙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전기차가 대세면은 충전기도 대세다, 요런 멘트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결국 2차전지 전기차 점유율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뭐 친환경 이런 것 때문에 내연기관 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는 뭐 생산 금지, 뭐 2040년이라던가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게 결국 전 세계 흐름이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당연히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터리 들어가는 거 코어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은 계속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서 그것 따라서 뒤에 이제 폐배터리, 그리고서 전기차 충전 플랫폼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계속 흐름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들, 물론 거기서 이제 점유율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사실상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해서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런 흐름, 큰 흐름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을 조금씩 상기를 해보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뭐 SK, 현대, LG, 롯데 다 뛰어들었다. 자, 그래서 뭐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일단은 테슬라 슈퍼차저, 뭐 대형 채비 관련해서는 지분, 스틱인베스트나 뭐 휴맥스 홀딩스 정도가 좀 엮이는 부분이고, 현대기아는 뭐 디스플레이텍, 무선 충전 이슈 나올 때는 유라테크, 아모센스, 그 다음에 그 SK 시그넷 관련해서는 대우플러스, 뭐 LG 정도를 좀 체크를 해두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뒤에 뭐 네옴시티, 답방에 대해서, 네옴은 지금 종목들이 특별한 큰 흐름에서 움직임, 뭐 포인트로 삼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밀리면 차라리 좀 밀렸으면은 가격 측면에서 싼 가격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얘네들이 그냥 옆으로 그냥 흐느적 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뭐 답방 이슈 나오면 당연히 한번 좀 반짝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제 답방이 안 나오더라도 7월달 뭐 투자 설명회 등등 이슈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원전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한항공 옥수수 기름 이런 거 6월달 실증 사업 계획, JC케미칼 같은 게 뭐 반짝할 수 있기는 한데, 뭐 테마를 잃었던 건 아니고, 오염수는 이제 시운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메인 방류 일정이 좀 나올 텐데, 그것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이 24일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총선 출마 안 한다, 그 뉴스로 왔다 이제 악재성으로 쭉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밀린 자리에서 좀 버티고는 있어요. 그래서 귀국 이슈로 한번 간단하게 좀 튀어주나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요것들 외에는 개별주들 계속 강했던 신고가에서 들썩들썩 하는 애들이 뭐 다시 돌파를 할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좀 계속 눈을 둬야 되는 종목들이 많지 않나. 뭐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던가 애경 케미칼 이런 것들은 신고가에서 계속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부터 해서 개별 주도주들 최근에 강했던 애들은 일단은 레이크, 애경, 이수페타시스 이런 애들이 좀 엄청 강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또 투자 이제 정지해서 또 풀리긴 했습니다. 얘는 지금 엄청 궁금하긴 한데 과연 어디까지 갈지. 50만원 저항이 일단 조금 더 올라오면 바로 위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광기의 움직임으로 시세를 주고 저물지. 물론 얘는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뭐 100만원 간다 스윙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아니 뭐 자신 있으면 하실 수 있겠지만 리스크 차원에서 사실상 얘는 보더라도 좀 그냥 데이 트레이딩 관심 종목입니다. 워낙 종목이 변동성이 이제 좀 커지기 시작하죠. 밀릴 때 순식간에 그냥 10% 밀고 그냥 다시 끌어올려요. 이런 움직임들 한번 보시면서 고점 대비해서 막 20% 밀었다가 팔고 손절 치면은 그 밑에서 20% 올라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실시간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구경용으로, 아니면 하더라도 내가 좀 자동 손절이라던가 스탑로스 같은 거 이거를 꼭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테라사이언스는 이제 리튬 뭐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전고점 돌파하고 여기서 꾸역꾸역 좀 버티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6,000원 라운드 피겨 좀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뭐 액션을 보여줄지, 얘는 이제 대놓고 작업을 하는 그런 세력주이기도 하죠. 최근에 뭐 또 뒤에서 대금이 많이 붙다 보니까 이런 거 뭐 또 작업할 때 또 시원하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에코프로는 지금 이런 곳에서 수급 들어오면서 악재성 뉴스로 갖다 밀렸지만 또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 다시 정고점을 트라이하나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점이 있는 종목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강했던 관심 종목들 위주로 그대로 보게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시장은 강했던 개별주, 신고가 개별주 위주로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랑 반도체가 뭐 주도 테마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 안에서 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이랑 같이 엮이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요번 주 짜잘짜잘하게 있는 것들은 이제 OTT, 뭐 재건 이런 정도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서 오늘 그게 있죠. 저출산 고령화 정책 컨트롤 타워, 뭐 범정부 인구 정책 그거에 대해서 출범 이슈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출범 자체이다 보니까 뭐 꿈비가 최근에 저출산에서 뭐 들썩들썩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그냥 그 출범 이슈가 있다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테마가, 저 뉴스가 뭐 엄청 임팩트 있게 와닿고 뭐 금액을 얼마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고, 계속 엄청 특별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긴가민가 하는 시장이 지속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이제 식량 이슈가 있겠죠. 저런 밀, 곡창지대 좀 가뭄 이런 뉴스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고,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